스타벅스가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 거기도 이제 영업이익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 막 너무 장사 잘 되는 것 같지만 인건비가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제가 생각할 때 한 15에서 20%그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은 재앙 수준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카페를 해야 되느냐? 행부 오늘도 동네 카페의 문을 엽니다의 저자이신 구대회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서울 마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구대회라고 하고요. 뭐 이렇게 책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 촬영도 하고 가끔 이제 대중 강연도 하고 있는 천상 커피장이 구대회라고 합니다. 예. 카페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제 밥 다음으로도 많이 우리가 소비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이제 소비재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카페도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네네. 저희 이제 사무실 있는 지역에만 보더라도 뭔가 공사를 하고 있으면 또 카페예요. 맞아요. 네. 너무 많은 카페가 생기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짜 카페 창업을 새로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이야기를 제가 10년 전에도 들었었고, 그죠? 5년 전에도 들었었고, 아마 5년 후에도 똑같이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카페만 갖고 그러나 치킨집도 있고 삼겹살집도 있고 백반집도 있는데 그러네요. 예, 그건 더 오래전부터 성행했던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이제 카페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 예를 들면 카페 하나 해볼까? 그러면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럴 수 있지만 야 우리 삼겹살집 한번 해볼까? 그러면 그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뭐 기름 냄새 나고 이럴 거예요. 예, 그만큼 이제 카페가 가지는 이미지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창업하고 싶어하고 또한 카페를 자기가 평소에 많이 즐기니까 카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적당히 팔면 뭐 그렇게 큰 돈은 되지 않겠지만 뭐 먹고 사는 데도 조금 도움 될 것 같고 제가 2010년 9월에 처음 카페를 오픈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제 카페 주변에 카페가 한 개, 뭐 200m 내에 한 개,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조금 넓게 말하면은 뭐 한 20개까지 예, 그렇게 많이 늘었는데 그만큼 이제 커피 시장도 엄청 커진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커피를 마시긴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마시진 않았어요. 약간 애매한 구간? 카페는 가긴 가는데 주로 이제 뭐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그냥 내가 커피를 뭐 마시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무조건 거의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식사 후 가야 되는 그런 이제 공간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은 10년, 13년 전에 뭐 창업을 했으면 지금 그때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그랬을 수도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 그때는 이제 시장이 좀 작았단 말이에요. 시장이 작은데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그 시장을 먹은 구조고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연관산업까지 하면 10조가 넘는 그런 시장인데 그 10조가 넘는 시장에서 이제 많은 진입자들이 가서 그 파이를 나눠 먹는 구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각자가 먹을 그 파이의 크기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왜냐면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도 시장이 커질 거냐? 그죠? 시장이 더 커져야지 진입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실 때 공사하는 데 가보면은 카페가 대부분이랬는데 폐업하는 곳도 카페가 많아요. 맞아요. 진입하는 만큼 또 폐업도 하기 때문에 그 수가 막 계속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카페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일을 하기에 빠른 때도 없고 늦은 때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카페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거를 내가 오랫동안 할 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이걸 투자의 개념으로 가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내가 앞으로 나 인생의 업으로서 카페를 한번 해보겠다. 그럴 때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그러면 늦은 때는 없다. 그리고 또 충분히 준비하면 뭐 크게 나쁘진 않다. 많은 카페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만큼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짧게는 6개월, 뭐 1년 내에 없어지는 카페도 되게 많아요. 뭐 적어도 1년 내에 없어지는 카페 폐업률 보면 한 17%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진짜 높은 거예요. 상당히 높은 거죠. 6개 중에 하나는 이제 그렇게 없어진다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면은 뭐가 남아야 되는데 사실 그 권리금이라는 거는 바닥 권리금을 자기가 넣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라도 받으면 좋은데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시설에 대한 권리금은 정말 기대를 거의 안 하는 게 좋고. 그런데 카페 하나 오픈한다 그러면 뭐 처음에 보증금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증금이 2천만 원이라도 내가 한 20평 정도 되는 카페를 오픈하려면은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가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보증금을 제외하고 일부 뭐 머신 조금 하면은 거의 1억 5천이라도 한 1억 원 정도는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10개월 동안 까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만 원씩 까먹은 거죠. 월. 그러네요. 1,000만 원씩 벌기도 너무너무 힘든데 너무너무 힘들죠. 거의 불가능하죠. 카페에서는 뭐 500만 원 벌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런 또 큰 재앙이 닥칠 수도 있죠. 카페를 운영하면서 부담되는 거는 그 건물에 대해 사용했을 때 상가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임차료와 인건비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근데 임차료는 그나마 매년 오르진 않아요.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왜냐면은 그 경기가 안 좋으면 임차료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건비는 무조건 올라요.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계속 올랐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인건비는 적어도 3%에서 5% 이렇게 계속 오르기 때문에 매년 성장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카페를 좀 자동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뭐 자기가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거나 혹은 폐업을 해야 되나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뭐 가족이 할 건가 아니면 사람을 써서 할 건가. 사람을 쓰면은 풀타임 잡을 몇 명을 쓰고 파트타임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상당히 힘들죠. 임차료는 처음에 딱 알고 있기 때문에 큰 각오가 돼 있어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또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4대 보험도 발생하고 퇴직금도 발생하기 때문에 1년이 넘으면 퇴직금 무조건 줘야 되죠. 5인 이하 사업장도.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최저 시급으로 한다 하더라도 한 달 풀로 쓰면은 201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4대 보험까지 하면은 10% 이상 또 해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1년 이상 쓴다 그러면은 그럼 월 250만 원 정도 대략. 그러면 1년이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3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했을 때 내가 매출을 얼마큼 올려야 되냐. 그러면은 인건비가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제가 생각할 때는 15에서 20%그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은 재앙 수준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매출이 1억이에요. 근데 인건비가 3천만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7천만 원밖에 없잖아요. 근데 매출이 1억이라는 거 부가세 제외하고 1억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1억 1천만 원을 올린 거죠. 1억 1천만 원 올려서 부가세 빼고 1억 원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인건비 30% 빼면 거기다 이제 재료비 있죠. 그 3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30%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임차료 들어가죠. 임차료도 한 15%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30, 15 그럼 얼마예요? 75죠.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25%가 내 남은 거네요. 그죠? 근데 25%가 내 남은 게 아니에요. 내가 처음에 이제 카페를 세팅할 때 들어가는 인테리어에 대한 감가상각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권리금 다 못 받는다고 그랬죠. 그럼 내가 인테리어 할 때 얼마 들어갔어요? 1억 들어갔다. 1억 들어갔다. 그냥 심플하게 기계 빼고 5천만 원 들어갔다고 할게요. 5천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보통 회계상으로 5년 정도를 이제 내용 연수를 잡기 때문에 1년에 1,00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월 얼마예요? 한 80만 원씩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아까 80만 원이니까 8%잖아요. 그죠? 그럼 25% 남았 아까 25% 남았는데 8%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83%죠. 그럼 17% 남은 거잖아요. 네. 17%가 이제 내가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1,700이죠. 네. 1년에. 그럼 1,700이면 어떻게 됐어요? 최저시급 이하가 됐죠. 네. 그러니까 매출이 1억이면 사람을 한 명 쓰면 안 돼요. 매출이 한 1.5억 정도 돼야지 사람 한 명을 풀로 쓸 수 있어요. 그만큼 인건비가 많은 부담이 된다. 쉽지 않다. 그래서 대개 이제 파트타임을 쓰는 경우죠.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무인 카페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무인 카페가 많아지죠. 인건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게 인건비가 오르면 누구한테 좋으냐? 좋은 사람은 없어요. 직원들도 좋을 것 같지만 자기의 일자리가 줄어들거든요. 일하는 시간도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적정 가격은 오르는 게 좋겠지만 급격하게 오르면 물가도 상승되고 커피 가격도 상승돼요. 결국에는 누구한테도 좋지 않은 그런 거죠. 적절하게 조금씩 오르는 게 가장 좋죠. 근데 무인 카페는 시대적인 현상인데 이제 돌이킬 수는 없어요. 무인 카페가 있는데 없어질 수는 없어요. 앞으로는 이제 무인 카페 정도가 아니라 로봇가 이제 커피를 만드는 그런 때가 올 거라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로봇 팔이 커피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무인 카페는 대개 이제 손님이 가서 버튼 눌러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더 나아가 한 단계 더 나아간 카페 같은 경우는 로봇팔이 로봇팔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는 원두를 받아가지고 도징하는 원두를 받아서 그 다음에 탬핑을 해가지고 에스프레소 머신에다 장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정도인데 로봇팔이 두 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스팀 피처로 스티밍을 해서 라떼 아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요. 아트도 가능하겠네요. 가능해요. 지금 기술적으로 100% 가능해요.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치열해져 있는 이제 카페 시장인데 그 와중에 좀 몇몇 성공 모델들이 있잖아요. 예.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그들의 좀 성공 모델이 특별하게 봤을 때는 좀 노하우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개인 카페는 우리가 뭐 성공했다라고 떠오르는 카페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브랜드가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뭐 이제 여행지 같은 데 갔을 때 그렇죠. 이런 이제 부티크 카페들 같은 경우는 대개가 다 특색이 있죠. 특색이 있고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예쁜 카페들 뭐 이런 카페들은 여전히 뭐 인스타 성지로서 뭐 잘 크고 있고 또 하나는 뭐 동네에 있지만 되게 맛있고 그죠? 가격에 부담 없는 그런 카페들 그런 카페들은 여전히 또 그 동네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로스터리 카페 로스터리 카페들도 이제 그런 카페들이 있을 수 있고요. 굳이 로스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충분히 그 카페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 동네마다 인상적인 카페들이 지금도 있죠. 그런 카페들은 커피 가격이 또 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찾아주는 그런 카페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시장 상황, 시장이 뭘 원하는지 그거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들어가는 게 이제 중요했던 거고 큰 카페들 같은 경우는 작은 카페들 같은 경우는 다른 데와 차별화되는 그 상품과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직원들의 어떤 친절인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제가 맞는 것 제일 같아요. 많이 신경 쓰는 게 저희 직원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게 커피 맛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손님한테 더 친절하고 기분이 안 나쁘게 대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커피를 여기만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요 대안이.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나는 아무 감정 없이 했지만 되게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손님 어디 가보면 퉁명스럽게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안 가게 되죠. 직원의 또 그런 태도나 친절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 아니 근데 가만히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스타벅스가 왜 이렇게 잘 되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한 가지 이유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게 프랜차이즈 카페 가면 다 주문하면 진동벨 주잖아요. 스타벅스 안 줘요. 이들은 계속 누구누구님 커피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보면 자기 이름을 이렇게 정하기도 네. 하잖아요. 오늘은 커피가 맛있는 님 뭐 이런 이렇게 뭐 해가 뜬 님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불러주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사소하지만 배려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스타벅스가 좀 잘하고 있는데 스타벅스가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나요? 스타벅스도 지금 제가 정관에 들어가서 봤는데 지난 3월인가요? 정관 목적을 상당히 많이 변경을 했어요. 새로운 신산업을 상당히 많이. 그 왜 그러냐면 거기도 이제 영업이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 막 너무 장사 잘 되는 것 같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용들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모든 비용들이 인건비, 원자재 모든 것들이 원부자재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새롭게 또 사업 목적을 추가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요즘에는 그러니까 커피 하나만으로는 참 승부를 보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막 많은 분들이 디저트에 또 공을 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프리미엄 카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간을 서비스로 제공을 한다는 느낌으로 그 공간을 내가 사기 위한 용도로 또 바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우리가 세 가지 브랜드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스타벅스예요. 네. 두 번째는 블루보틀이에요. 세 번째는 테라로사예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광화문에 가시잖아요. 청계천 입구에 세 가지 브랜드가 거의 다 있어요. 거기 블루보틀도 있고 테라로사도 있고 건너편에 테라로사도 있고 그 근처에 뭐 스타벅스 너무 많이 있고요. 그 세 브랜드의 차이가 뭐냐. 블루보틀은 20, 30대 여자들이 8, 90%예요. 10%는 남자인데 여자랑 같이 온 남자예요. 남자가 혼자 블루보틀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테라로사를 가보면 테라로사는 20, 30대 여성들이 별로 없어요. 되게 이제 30대, 40대, 50대, 뭐 60대도 있어요. 그런 어른들도 굉장히 많이 와요. 왜냐면 매장이 갖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매장이 웅장해요. 웅장하고 좀 무거워요. 네. 산뜻한 느낌보다는 맞아요. 굉장히 무겁고 뭔가 이제 차분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스타벅스는 전 연령대가 다 옵니다. 그럼 어디가 제일 장사 잘 되겠어요? 스타벅스가 잘 되죠. 그럼 스타벅스는 어떤 곳이냐? 공간과 브랜드를 파는 곳이에요. 공간과 브랜드를 파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블루보틀은 뭐냐? 블루보틀은 뭐예요? 인스타그램. 이미지를 파는 곳이에요. 철저하게. 블루보틀에 뭐 커피 맛 때문에 간다? 그건 조금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사진 한 번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전체적인 그 블루보틀이 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 녹색 병, 하얀색에 하얀색 바탕에, 그죠? 그다음에 깔끔한 매장. 거기서 내가 커피 한 잔을 딱 마시는데 제가 갔을 때 맛이 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옆에 분이 되게 맛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똑같은 커피를 주는데 그게 블루보틀 잔이 아니라 종이컵에 줬다. 그러면 일반 종이컵에 줬다. 그럼 저런 반응을 보일까? 그건 또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다음 테레로사는 뭐냐? 테레로사는 사실은 브랜드보다도 그 공간과 맛에 또 어떻게 보면 충실한 커피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세 가지 브랜드에서 가장 재료가 좋고 맛이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른들도 많이 가고 그런 브랜드인데, 우리가 공간을 많이 제공하면 사람들이 올 것 같지만 또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 카페를 찾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제일 중요히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그 브랜드 파워인 것 같아요. 브랜드 파워라는 거는 브랜드가 크다 그런 것도 있지만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와 느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질이 중요하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건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샤넬 가방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동일한 재료로 샤넬 가방이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예를 들면은 뭐 이탈리아의 뭐 명가에서 만든 가방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모르는 브랜드예요.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눈이 어디로 가느냐? 샤넬로 가요. 똑같은 재료인데도, 혹은 이쪽이 더 가죽이 좋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걸 사요. 왜냐하면 그만큼 브랜드가 주는 그 힘과 그게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걸 소비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커피도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이 공간과 맛을 제공하더라도 안 오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지금 새로운 브랜드를 지금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 사실 맛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브랜드가 주게 될 느낌, 이미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까? 왜냐면 사람들은 이제 그걸 기억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브랜드를 떠올랐을 때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투썸플레이스 하면 뭐가 떠올라요? 케이크 떠오르지 않아요? 네. 요즘 왜 케이크집이에요? 맞아요. 케이크 맛집이죠. 거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커피는 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별로 뭐 원두의 변화를 줘도 반응이 시큰둥하니까 아예 우리는 케이크 맛집으로 가자. 그래 성공하고 있죠, 어느 정도. 그 케이크를 무지하게 쌓아놓고 있어요. 어떨 때 가보면 특히 이제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나 뭐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나 이럴 때 거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케이크로 딱 이미 떠올라. 그렇죠. 그러면 엔젤리너스는요? 느낌 없죠. 네. 전혀 느낌 없어요. 뭐 천사가 떠올라요? 그렇지 않아요. 이 이름이 엔젤리너스지. 그렇죠. 그러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예요. 그런 거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단순히 공간을 제공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맛있는 커피를 제공한다고 사람들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작든 크든 그 브랜드 거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카페를 창업하는 지역, 그 지역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그 지역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죠? 그걸 파악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이제 공간이라든지 음료라든지 디저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저 그런 거다. 그럼 안 가죠. 왜냐하면 대안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좀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지금 뭐 저와 같이 예, 카페 예. 창업을 꿈꾸는 사람에게 혹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이거는 조금 다른 말인데 저는 인생은 한 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산 인생에 대한 후회가 항상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생각이에요. 빨리 때려쳐서 내 사업이나 해야지. 아니면 뭐 카페라도 하든지 막 이렇게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정작 카페를 해보면 너무 힘들고 장사도 안 되고 힘들거든요. 그럼 또 이런 생각해요. 직장으로 돌아갈까?
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걸 내가 열심히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의지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게 만약 커피고 카페라면 늦은 게 아니에요. 뭐 지금 빠른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서 자기가 결단을 해서 해보는 것도, 뭐 실패하면 또 더 조금이라도 젊을 때 실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뭐 실패하면 더 힘들죠, 사실은. 그래서 카페를 생각하고 있다면은 충분히 준비해서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준비하면 뭐 저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환상은 없다. 현실이다. 네, 현상이 전투다, 전투. 전쟁터고. 그럼 혹시 마지막으로 뭐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뭐 오늘 너무 많은 말을 드려서 없고, 그냥 날마다 커피 한 잔으로 행복한 나날 됐으면 좋겠다. 뭐 행복은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이 항상 아름답기를, 풍성하기를 그렇게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오늘도 동네 카페의 문을 엽니다의 저자이신 구대회 대표님 모시고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봤는데요. 저로서도 사실 카페 창업에 관심이 많았던지라 오늘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카페 창업에 또 관심이 있으시거나 나는 커피가 너무 좋아 하시는 분들은 또 이 책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럼 이제 대표님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